오늘 아침에 안봉근 이재만의 체포 소식을 듣고 참 만시지탄이지만 오랜만에 채증이 팍빵 뚫리는 그런 쾌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봉근 이재만과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우병우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한 반면 정무적인 법률적인 책임은 한사코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쌓았습니다. 공익과는 무관한 최순실 등 몇몇의 사익을 위해서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1급 비선들이 장 차관 실장 수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후한말로 후퇴시킨 자들입니다. 저는 검찰, 국정원, 청와대에서 근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또 안봉근 이재만 플러스 우병우, 추명호 이 4명이 박근혜 정권을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봉근 이재만 체포영장으로 체포가 됐지만 솔직히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까 또 지금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추명호만 하더라도 그는 국정원의 우병우로서 우병우와 안봉근 이재만을 위해서 복무를 했고 말은 국익정보국장이라고 하지만 사익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추명호의 통화는 깜빵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은 저렇게 살아있고 나는 이렇게 앉아있고 이건 맞지 않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제가 중앙지검 국정감사 갔다가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앙지검장에게 왜 저렇게 우병우가 코너에 몰렸을 때 검찰의 최고위직하고 15분에서 20 몇 분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는데 제 수석이밀 누출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냐? 왜 수사 안 하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검사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은 저희가 통화 사실 확인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보안해서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화 내역은 그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구미제입니다.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영장을 기각했냐고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에다가 자료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 사정으로 인해서 사유를 주지 못하겠다. 처장님, 구속영장 기각되면 왜 기각됐는지 그 사유를 다 밝히잖아요. 근데 왜 통신사실 확인자료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 사유를 못 밝힙니까? 이게 1심 구속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통신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구속의 경우에는 기각되면 영장 자체에다가 기각 사유를 기재해서 기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사실 거기에는 아마 관례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식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양식입니다. 요청 사유는 이래가지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가입자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그 취지를 갖다 저기 적게 돼 있어요. 이걸 왜 못 주는 거예요? 구속영장보다 이게 더 어떻게 내밀합니까? 저도 아직 그 기각한 취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적혀 있는지 자체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요. 여기 못 드리겠다고 지금 아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갖다 좀 주세요. 자, 다음. 이게 뭐냐?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각률 1%입니다. 아마 무관한 거 청구해가지고 기각된 걸 거예요.
1%입니다. 근데 우병우는 여기서도 1%에 속해요? 대한민국 1%예요? 재판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재판에 관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인데요. 자, 지금 저 통신사실 확인 조회는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청구합니다. 맞죠? 소명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 중에. 소명 그렇지만 필요성이 있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아니, 필요성은 아까 사실, 범죄 사실과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관련 없는데 통신 아니, 사실 그러니까 확인 그걸 조회를 할 수는 밝히셔야죠.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그것은 아마 검찰에도 그 영장은 아마 아니, 반환이 되어 있을 것이고 통신 사실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는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한 건데 그거를 하지 마, 기각한다는 거는 소명하지 마라, 수사하지 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 가지고 청구를 하는데 그걸 기각을 하는 건 소명하지 마라는 거 아닙니까? 법원이 모든 신청에 대해서 다 발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필이면 왜 또 그 뭐 우병우는 또 1%예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정말 저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받고 정말 존경을 받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동의를 하고 그게 법치주의의 기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병우하고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명 중에 1명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구속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통화 내역을 좀 보겠다는데 그것도 1%에 속하게 만들어가지고 기각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병우하고 관계되면 웬만하면 기각이에요. 웬만하면 기각이에요. 추명호도 기각, 우병우 본인은 영장 기각 2번 되고 그러니까 이번에 안봉근 이재만도 또 기각될 거 아닌가. 두렵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지금 이 안봉근 이재만 체포하고 국정원장 3명에 대해서 압수수색했어요. 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저는 이 정도 2명을 체포하고 3명의 국정원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 됐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점을 갖고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지금 뇌물주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그 적용 법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에 작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봉근 이재만 등이 개인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를 떴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네. 알아야겠지만 이 자금이 다른 용도 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선거지원 용도로 쓰였다고 하면 저는 더 다른 폭발력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돈을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법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면 저는 더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기소도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 파견검사 부분이 저는 대검에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참 안쓰럽다. 잘 나가는 검사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들이 있는데 그 시절에 국정원에 파견 나가가지고 그렇게 또 왜 집어쓰고 현직 지검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불명예를 당할까. 혹시 국정원이 덮어씌우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어서 좀 안쓰러운 마음이 같이 존재했어요. 근데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안쓰러운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오늘 제가 한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이 조사를 받던 국정원 직원 한 명이 또 안타까운 선택을 했어요. 변호사 출신이시더라고요. 저도 한번 받고 또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대요.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한 분 돌아가신 정도에서 그칠까 하는 두려움과 당혹감이 있어요. 뭔가 국정원을 시작하면 누군가 총대를 맞아서 돌아가십니다. 예전에 국정원 민간인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서도 실무를 담당했던 과장이 자살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살이냐 심각하게 문제가 됐고 그래서 그냥 유혐화 끝났습니다. 이 사건이 출발하니까 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되면 수사도 주춤할 거고 그러면 여기서 한 분 돌아가시고 끝날 것이냐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정말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속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문정훈 전 국장 구속영장 발부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나머지 관련들에 대해서도 서둘러 신병 확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불러다가 그렇게 하면 또 다른 2차의 사고가 난다고 하면 이제 수사 못 갑니다.
제가 뭘 우려하시는지 알겠죠? 네, 홍보장관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현안 TF라는 것을 남재준이 7인이 만들었다는데 저는 가서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직 검사 둘이 7인이 멤버라는 거예요. 같이 모였던 멤버. 왜 파견 가는 검사가 국정원장과 멤버 만들어가지고 하고 거기에 보면 뭐 댓글 수사 방해뿐만 아니라 2013년도에 NL 대화를 공개를 모호한 것도 7인이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진짜 이거 한번 심각하게 고려합시다. 우리 장관님. 어차피 그 장관님은 교수 출신으로 들어가서 검찰 내부도 아닙니까? 예전에 법률 전문가가 없을 때 위보기관에 파견나는 거 저 충분히 동의합니다. 뭐 예전에 국정원도 뭐 여러 가지 수사하니까 좀 나가서 검사가 도와줘야겠다 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 전문가 판판이 다 있어요. 국정원도 변호사 많고 다른 기관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갔는데 과연 검사들이 법률 작업을 하고 있느냐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은 수사기관이죠. 그거 맞죠? 네. 검찰은 수사를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견 나가는 것은 말은 법률 자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법률 자문도 아니고 다 정치하는 겁니다. 나가서. 왜? 유능하고 능력 있는 검사들 일부 기관에 파견시켜가지고 정치 배우게 만들어가지고 다 이 아까운 사람들 저는 국정원을 포함해서 일부 기관의 파견 문제 정말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상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이 여부까지도 이번 일을 삼아서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 국정원에 대한 검사 파견 문제는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법률 자문의 필요성 때문에 파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그것과 달리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국정원에 대한 검사 파견의 문제는 한번 검토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관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 예, 저희들이 이번에 점검한 것은 국정원 자체의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각 부처에 있는 소위 말하는 정보예산 규모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그 열람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 정보예산도 2급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하시면 그에 따른 이 위원회의 결의라든지 비공개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검토가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더 어떻게 내밀합니까? 저도 또, 아직 예. 그 기각한 취지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서 적혀 있는지 자체는 모르겠는데 아마 아니요, 여기 못 드리겠다고 지금 아예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후에 자료를 갖다 좀 주세요. 자, 다음. 이게 뭐냐? 2014년부터 현재까지 통신사실 확인조회 영장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했나 봤습니다. 전국적으로 기각률 1%입니다. 아마 무관한 거 청구해가지고 기각된 걸 거예요. 1%입니다. 근데 우병우는 여기서도 1%에 속해요? 대한민국 1%예요? 재판에 관해서는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재판에 관해서 여쭙는 게 아닙니다. 지금 1%인데요. 자, 지금 통신사실 확인 조회는 범죄 사실을 소명하기 위해서 청구합니다. 맞죠? 소명,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 등 사정으로 인해서 사유를 주지 못하겠다. 처장님, 구속영장 기각되면 왜 기각됐는지 그 사유를 다 밝히잖아요. 근데 왜 통신사실 확인 자료 영장이 기각된 거는 이 사유를 못 밝힙니까? 이게 인신구속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통신사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구속의 경우에는 기각되면 영장 자체에다가 기각 사유를 기재해서 기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사실 거기에는 아마 관례적으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식 좀 보여주세요. 이게 그 양식입니다. 요청은
요청 사유는 이래가지고 수사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가입자와 알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다. 필요한 자료의 범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 그 취지를 갖다 저기 적게 돼 있어요. 이걸 왜 못 주는 거예요? 구속영장보다 국정감사 갔다가 뭐 화들짝 놀랐습니다. 중앙지검장에게 왜 저렇게 우병우가 코너에 몰렸을 때 검찰의 최고위직하고 15분에서 20 몇 분 저렇게 긴 시간 동안 전화기를 붙잡고 앉아 있었는데 제 수석이밀 누출이나 직권남용 혐의가 있어 보이지 않냐? 왜 수사 안 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윤석열 검사장이 한숨을 푹 쉬더니 사실은 저희가 통화 사실 확인 조회를 신청을 했는데 청구를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보안해서 다시 청구했는데 또 기각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통화 내역은 그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영구미제입니다. 못합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어떻게 이 영장을 기각했냐고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 행정처에다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안봉근 이재만의 체포 소식을 듣고 참 만시지탄이지만 오랜만에 채증이 팍빵 뚫리는 그런 쾌보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안봉근 이재만과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거나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우병우와 함께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한 반면 정무적인 법률적인 책임은 한사코 거부한 자들입니다. 그로 인해 국민적 공분을 쌓았습니다. 공익과는 무관한 최순실 등 몇몇의 사익을 위해서 철저히 공적 시스템을 붕괴시켰습니다. 1급 비선들이 장 차관 실장 수석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격을 추락시키고 국정 운영 시스템을 후한말로 후퇴시킨 자들입니다. 저는 검찰, 국정원, 청와대에서 근무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듣고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들이 또 안봉근 이재만 플러스 우병우, 추명호 이 4명이 박근혜 정권을 망가뜨린 주범이라고 저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안봉근 이재만 체포영장으로 체포가 됐지만 솔직히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까 또 지금 두려운 마음뿐입니다. 추명호만 하더라도 그는 국정원의 우병우로서 우병우와 안봉근 이재만을 위해서 복무를 했고 말은 국익정보국장이라고 하지만 사익정보국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이 됐고 이 소식을 들은 추명호의 통화는 깜빵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나한테 일을 시킨 사람은 저렇게 살아있고 나는 이렇게 앉아있고 이건 맞지 않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제가 중앙지검